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은 부족하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공자조차 스스로를 낮추며 실천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문은 남들만 하지만 군자답게 실천하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겸손하게 말한 구절입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는 건 알죠? 운동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나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법입니다. 음식은 정성껏 다뤄야 한다. 공자는 음식을 대할 때 정성과 위생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밥은 깨끗하게 짓고 회는 정갈하게 썰어야 하며 상한 음식이나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꺼내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먹으려는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손님 초대 음식을 준비하면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면 편한데 고민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은 정성껏 준비할 때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전해집니다. 원칙도 지키고 삶도 즐긴다. 이는 군자가 갖춰야 할 4가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먼저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도덕적 원칙을 굳게 지키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삼되 예술과 교양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규칙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음악과 예술을 즐기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을 강조했습니다. 규칙만 따지다가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재미만 쫓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 순간 있죠. 직장에서 원칙만 고집하다 동료들과 어색해지거나 취미만 좇다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처럼요. 원칙도 지키고 삶도 즐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뢰 없으면 관계도 없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바탕입니다.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를 수레의 멍에에 비유했습니다. 큰 수레는 니, 작은 수레는 월이라는 멍에가 있어야 소나 말과 연결되어 움직이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수레도 쓸모없다는 뜻이죠.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친구가 있죠. 처음엔 이번만이라 생각하지만 반복되면 그 친구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약속도 맡기기 망설여지고 점점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작은 신뢰가 깨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진짜 배움은 한 번에 꿰뚫는다. 공자가 제자 안현을 칭찬한 말입니다. 안현은 가르침을 한 번 들으면 완전히 이해해서 질문조차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설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아 하고 이해하는 반면 누군가는 몇 번을 들어도 헷갈리죠.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즉시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의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입는다. 이는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공자 시대의 붉은색과 자주색은 정식 예복 색깔이었기에 평상복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복장은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 예의를 뜻합니다. 결혼식에 검은 옷을 입거나 면접에 운동복을 입고 가는 실수를 하진 않으시죠?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상대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때가 좋으면 능력 보이고 때가 나쁘면 어리석은 척해라. 난세에 재능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더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영무자가 위나라 재상으로 살았을 때 보인 처세술입니다. 회사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릴 때 무리하게 반대하다가 찍히는 순간 있죠. 때론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 막을 수 없다면 몸을 낮추는 겁니다. 상황마다 달라도 그게 진짜다. 진정한 성숙함은 상황에 맞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는 의젓하고 가까이선 따뜻하며 말할 땐 분명한 모습. 이게 위선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자아가 공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한 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다가 친해지면 편하게 농담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진지해지죠. 이런 변화가 이중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진짜 스승의 경지는 닿을 수 없이 높다. 위대한 스승의 깊이는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공은 공자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스승님은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지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공이 다른 사람이 공자를 폄하하자 스승의 위대함을 변호하며 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릴 땐 이해 못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깊이가 보이는 순간이 있죠. 선배가 10년 넘게 일해온 노하우를 며칠 만에 따라잡을 순 없지만 묵묵히 배우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그 경지가 이해됩니다.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다면 외부의 어떤 평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함입니다. 제자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가르침입니다. 온라인에서 악플을 받았을 때 내가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시험 볼 때 컨닝 안 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 오늘 한 일들을 떠올려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조짐을 읽고 생각하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 가르침은 암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작은 조짐을 미리 파악하여 깊이 사유하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배움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지혜를 실제 삶에서 구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 목표를 빼곡히 적어두지만 2월이 되면 다이어리는 그대로인 경험 있죠? 계획은 완벽한데 실행은 제로인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보는 게 100개의 계획보다 낫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신뢰를 잃는다. 공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만 엄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비겁하고 약한 사람은 담 넘는 도둑처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결국 들통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좋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가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저게 말이 돼 하며 불평하는 모습 있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면 결국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특별하지 않다. 이는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공적 기준을 흔들어선 안 됩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 안현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알로가 공자에게 수레를 팔아 외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외관을 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직장에서 친한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불공평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공식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돕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뜻만 제대로 전하면 된다. 소통의 본질을 꿰뚫은 가르침입니다. 화려한 말 솜씨보다 진심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멋진 표현을 찾느라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묻히는 일이 많은데 단순하고 명확한 말이 더 깊이 전달됩니다. 사과할 때가 있죠.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라고 장황하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훨씬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아름답다. 환경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공자는 어진 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한 맹모 삼천지교의 배경이 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모임에 자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리더가 먼저 보여주면 아무 말 안 해도 따라온다. 진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윗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아랫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본받습니다. 강요나 명령 없이도 조직이 움직입니다. 공자가 제자 범지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가르칠 때 한 말씀입니다. 팀장이 매일 지각하면서 너희는 지각하지 마 라고 하는 모습 본 적 있죠? 아무도 안 따릅니다. 반대로 상사가 항상 정시 출근하고 약속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특별한 지시 없이도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보다 행동, 명령보다 본보기,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시는 감정을 일깨우고 세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연결하고 심정을 토로한다.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세상을 깊이 관찰하게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고 억울함이나 불만도 품위 있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시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감사 편지를 쓰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단톡방에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평소 읽었던 시 한 구절, 좋은 문장 하나가 떠오르면 내 감정을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엔 공손하고 일할 땐 성실하며 사람 대할 땐 진심이다. 제자 번지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이는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행동, 일하는 자세,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 일관되게 진실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짜증난 표정으로 있다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밝게 웃는 모습.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인입니다. 가난해도 의롭게 살면 행복하다. 공자는 물질적 풍요보다 양심을 지키는 삶이 진짜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과 명예는 뜬구름처럼 덧없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면접에서 거짓 스펙을 말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제안. 이런 순간에 거절하면 당장은 손해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지킨 원칙이 가장 값진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은 것도 대충 넘기지 마라. 공자가 일상의 식사에서도 예를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어차피 혼자 먹는데 하며 대충 먹기보다 상차림을 정갈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순간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제대로 먹는 겁니다. 부당한 이익은 결국 독이다. 재물과 지위는 누구나 원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과 낮은 지위도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려 하면 안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한 마음은 그 어떤 부도 행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처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를 얻는 것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니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난을 피하려는 것 역시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업무 중에 편법을 쓰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얻은 인정과 보상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정직하게 일한 결과는 비록 작아도 떳떳합니다. 좋은 건 꾸준히, 하지만 과하지 않게. 생강은 소화를 돕고 정신을 맑게 하는 식품입니다. 공자는 생강을 항상 곁에 두고 꾸준히 먹되 지나치지 않게 절제했습니다. 이는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실제 식습관이죠. 영양제를 사놓고 며칠 먹다가 까먹거나 반대로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며 권장량을 넘기는 순간이 있죠. 꾸준함과 적당함, 둘 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풀되 낭비 안 하고, 부탁해도 원망 안 사고, 원하되 탐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효율성과 도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면서도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이를 부탁해도 억지로 떠밀지 않으며, 목표는 이때 탐욕스럽지 않고, 여유로우되 거만하지 않으며 위험은 이때 사납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장에게 정치의 도리를 가르칠 때 한 말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켜야 할 균형감을 강조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회식 장소를 정할 때가 있죠. 여기 맛집인데 좀 비싸긴 한데 어때? 하며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다들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을 고려하면서도 분위기 좋은 곳을 찾는 겁니다. 베풀되 부담 주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며 철저히 준비한다.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신중함의 시작입니다. 이를 앞두고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긴장감이 오히려 꼼꼼한 준비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무모한 용기보다 신중한 계획이 진정한 용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괜찮겠지 하며 대충 넘어가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더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선의는 이때 맹목은 안 된다. 군자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속임을 당할 수는 있어도 판단력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선의와 비판적 사고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제자 제아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군자도 뛰어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군자는 구하러 갈 수는 있지만 함정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죠. SNS에서 불쌍한 사연을 보고 후원하려는데 혹시 사기는 아닐까 싶어 확인부터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선의를 가지되 검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뜻있게 살면 생이 완성이고 그저 살면 죽음일 뿐이다. 서경에 나오는 말로 공자 시대에도 자주 인용되던 구절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의 죽음은 완성이고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낸 삶의 끝은 소멸일 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다가 어느새 나이 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산다면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닌 보람이 남을 겁니다. 무지하면 오만해진다. 공자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을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존중받을 만한 일을 업신여기며 검증된 지혜마저 조롱하게 됩니다. 이는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데 의사 말은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하지 않나요? 전문가가 조언해도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 하며 귀담아 듣지 않나요? 검증된 정보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지 않나요? 진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먼저 쓰면 다른 이들도 인재를 보낸다. 이는 중공이 계시 집안의 집사가 되어 인재 선발법을 물었을 때 한 답입니다. 리더 혼자 모든 인재를 알 수 없으니 공정하게 사람을 쓰면 다른 이들도 훌륭한 인재를 추천해준다는 뜻입니다. 동호회 회장을 맡았는데 새 회원을 뽑을 때가 있죠. 내가 아는 사람만 데려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회원들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라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면 생각지도 못한 훌륭한 분들이 들어옵니다. 모임이 커지는 건 리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 말 실수 줄이고 행동 후회 줄이면 성공은 저절로 온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실수와 후회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여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기회를 가져옵니다. 제자 자장이 벼슬 얻는 법을 물었을 때 공자는 화려한 말이나 과감한 행동이 아니라 신중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화가 나서 단체 채팅방에 뭔가 쓰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거 보내면 후회 안 할까? 묻는 습관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면접에서도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면 신뢰를 얻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 들키면 기회를 잃습니다. 작은 신중함이 쌓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일관된 사람이 낫다. 완벽한 도덕적 경지에 이른 사람은 드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과 일관성이 바로 진정한 선함의 증거입니다. 승진 기회 앞에서 부정한 방법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는 직장인,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서 신뢰가 생길 겁니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돕고 나쁜 점은 부추기지 않는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타인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덕은 상대의 장점을 북돋아 성장하게 돕고 약점이나 실수는 확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실수를 퍼뜨리며 즐거워합니다. 친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할 때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한번 해봐, 응원할게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누군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계속 놀리거나 퍼뜨리기보다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은 잘못을 넘기면 큰 잘못도 당연해진다. 공자가 개손 씨의 월권 행위를 개탄하며 한 말입니다. 신하가 천자만 쓸 수 있는 춤을 궁정에서 췄는데 이런 작은 불의를 묵인하면 더 큰 악행도 거리낌 없어집니다. 선을 조금씩 넘다 보면 결국 감각이 마비되어 큰 잘못도 태연하게 저지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 새치기 하는 걸 봤지만 한 명쯤이야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작은 불의를 방치하면 점점 큰 불의도 당연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부터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하는 건 의지의 문제다. 이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깨달아 굳이 변할 필요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대다수 사람들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하며 포기하는 순간 있죠. 하지만 못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뀌려는 겁니다. 한 번 더 시도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해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진리입니다. 공언하기 전에 먼저 실천하고 결과로 증명한 뒤에 말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 되는 거죠. 자공이 군자의 도리를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으로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이어트 조언을 하려는데 본인은 야식을 먹으면서 남에게만 운동하라고 하거나 자녀에게 절약을 가르치면서 부모는 명품만 사는 모습을 보이면 공허하죠. 먼저 실천하고 나서 말해야 진심이 전해질 겁니다. 잘못은 다 보이지만 인정하면 존경받는다. 자공이 한 말입니다. 군자의 실수는 1월씩처럼 숨길 수 없지만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 고치면 오히려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감추려 할수록 신뢰는 무너지고 변명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회의에서 내가 잘못 전달한 정보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제가 확인 안 한 실수입니다라고 바로 인정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저 사람 정직하네 하며 신뢰하게 됩니다. 변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죠. 내 일 아니면 간섭 말자. 자기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참견은 관계를 해치고 본인도 피곤해집니다. 공자는 명분과 본분을 중시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의 기본이라고 봤습니다. 옆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조언 좀 해줄까 하며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있죠. 하지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나서면 상대방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질 겁니다. 진짜 위엄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공자가 제자 자장에게 리더의 위엄에 대해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진정한 위엄은 억지로 권위를 세우거나 사나운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정한 겉모습과 경건한 내면의 조화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이는 공자가 강조한 내면의 수양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철학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옷매무새만 신경 쓰다가 정작 말과 태도가 오만하면 사람들은 거리를 두죠. 반대로 겉모습은 평범해도 진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위엄은 과시가 아니라 일관된 품격에서 나옵니다. 좋고 싫음 없이 옳음만 따른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무엇이 올바른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함의 핵심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승진 후보를 정할 때가 있죠. 친한 동료가 있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 냉정히 보면 안 친한 사람이 더 적합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론 별로지만 일은 잘하니까라고 인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새 것 배우면서 옛 것도 지킨다. 진정한 학습은 새로운 지식을 쌓는 동시에 이미 배운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빈 수레가 됩니다. 자아가 스승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강조한 말입니다. 영어 단어장 새로운 페이지만 보다가 지난주에 외운 단어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순간 있죠. 새 것만 쫓다 보면 이미 배운 것도 다 까먹습니다. 모를 땐 비워두는 용기. 진짜 실력은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빈칸으로 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옛 선비들의 태도였습니다. 공자가 과거의 겸손한 풍속을 그리워하며 한 말입니다. 옛날 사관들은 불확실한 내용을 함부로 기록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겼고 말 주인도 자신보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솔직히 말하거나 이 분야 잘 아는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하는 순간이 있죠. 아는 척하다가 들키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훨씬 신뢰를 줍니다. 스스로 생각 안 하면 누구도 못 도와준다.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사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해 주겠지 하며 답만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어떻게 하지? 고민해야 해결책도 보이고 성장도 할 겁니다. 작은 동작도 바르게 한다. 공자는 수레에 오를 때조차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작은 일상 동작 하나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일상 모습입니다. 수레는 당시 주요 이동수단이었고 그 순간에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다는 기록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순간이 있죠. 급하다고 대충 먹고 자세도 구부정하고 휴대폰만 보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순간에도 단정함을 유지하는 습관이 쌓여 품격이 됩니다. 음식이 소박해도 정성은 최고로 대하라. 공자가 제사의 본질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재물이 화려한가 보다 경건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릴 때 고급 재료가 아니어도 깨끗하게 상차림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순간 있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비싼 재료보다 정갈하게 준비하는 마음이 더 큰 의미입니다. 당연한 길이 있는데 왜 안 가나? 공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당연한 질서를 따르면서도 정작 인간다운 도리는 무시하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방에서 나갈 때 문을 통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하고 쓰레기통이 있는데 길바닥에 버리고 줄 서는 곳에서 새치기 하죠. 교통신호는 지키면서 사람 사이의 예의는 무시하고 법은 따르면서 도덕은 어기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길이 눈앞에 있는데 왜 돌아가시나요? 말할 사람 구분하고
말 아낄 때도 안다. 진정한 지혜는 누구와 깊이 소통하고 누구에겐 침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논쟁을 걸어올 때 이 사람과 대화해봤자 소모전이야 싶으면 그냥 익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정성껏 답하죠. 친구에겐 솔직하게, 가족에겐 따뜻하게.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되, 가족에게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해야 합니다. 자로가 교양 있는 사람의 조건을 묻자 공자가 답한 내용입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직설적으로 그건 틀렸어 라고 바로 지적하지만 가족이 실수했을 땐 괜찮아,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라며 감싸주게 되죠. 같은 상황도 관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배울 줄 안다. 공자는 진정한 군자는 세 가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알고 덕망 있는 이를 공경하며 지혜로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뜻합니다. 상사가 조언할 때 내가 더 잘 알아 하며 무시하지 않나요? 선배가 경험담을 들려줄 때 그건 옛날 방식이야 하며 귀 막지 않나요? 좋은 책을 펼쳤을 때 나한테는 안 맞아 하며 덮지 않나요? 진짜 성장은 겸손하게 배울 때 시작됩니다. 진심이 곧 힘이다. 이는 공자가 시경 300편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본에는 정직하고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면서 실제로는 힘든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국 들통나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막혀야 배우는 건 늦다. 공자는 배움의 4단계를 말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최고지만 스스로 배우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문제는 막혀야 겨우 배우는 사람, 그리고 막혀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장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배우는 자세에서 옵니다. 기계가 고장 나야 설명서를 찾지 않나요? 건강 문제가 생겨야 정보를 찾아보지 않나요? 일이 꼬여야 진작 물어볼 걸 후회하지 않나요? 문제 생기기 전에 배우는 습관,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반찬이 밥을 이기면 안 된다. 음식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주식을 압도하면 안 되고 술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야 합니다. 몸과 정신의 절제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직접 실천했던 식사 원칙입니다. 고기가 많아도 밥보다 많이 먹지 말고 술은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반찬만 잔뜩 먹다가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고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서 다음날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맛있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즐기되 몸을 망치지 않는 게 진짜 즐기는 겁니다.